최근 벤 샤피로의 채널에 팔란티어의 CTO 샴 생커가 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벤 샤피로는 매우 유명한 정치평론가인데요. 팩트는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유행시킨 인물로 유명하죠. 구독자 720만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규모의 메인스트림 채널에 팔란티어 임원이 팟캐스트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있는 저는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팔란티어가 추후 거대한 흐름에 있어 역시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졌는데요. 저는 미국 국방 제조업에서의 움직임이 그 첫 번째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크라이슬러는 차를 만들었지만 또 미사일을 만들기도 했고, 포드는 또 산하 포드 에어스페이스의 부문을 운영하면서 미사일은 물론 1990년대까지 위성을 만들며 기술과 혁신을 보여주었다며 2차 세계대전과 냉전 때에 한창 미국의 우월했던 국방 제조 산업을 상기시켜주는 팔란티어의 CTO입니다. 이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던 팔란티어 국방개혁에서 이야기를 했던 주요 포인트이기도 하죠. 바로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기, 즉 적보다 뒤처지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해 온 나라의 민간 기업이 기술을 앞다투며 경쟁을 해서 단연 최고의 제품만이 살아남았던 시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압도적인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ICBM을 만들게 되고 SLBM을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소련과의 냉전이 끝나고 나서 제조 기술이 우수했던 민간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 국가의 승리를 위해 경쟁해 국방 기술에서의 결실을 맺었던 과거와는 달리 긴급성이 없어진 지금의 미 국방 기술은 도태되어서 오히려 대부분의 기술 혁신은 상업 부문에서 관측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반적인 제조 산업에서 또 뒤처지게 된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가가 된 일본과 독일,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서 산업 기반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탈출구를 마련해야 됐던 입장의 이 국가들은 바로 미국이 전쟁 당시 경험했었던 긴박함과 절박함이 이 두 국가의 제조 스킬을 다시 살리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겠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값싼 인건비로 수주를 받아 제조업을 긴 시간 동안 연마해 마침내 애플의 CEO 팀 쿡의 입에서 중국에 위치한 대만의 폭스콘의 생산을 맡기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 때문이 아니라 높은 퀄리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성장을 한 지금이죠. 중국은 지금 로보틱스, 드론 등 테크 업계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생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미국은 제조업에서 뒤처지게 된 지금인데요. 하지만 미국이 제조업에서 뒤처진 대신 하나 제대로 연마를 해온 스킬이 있죠. 바로 IT 소프트웨어 테크입니다. 제조업에서 뒤처지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1990년대 때부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벤처 캐피탈의 투자와 또 창업 정신을 부추기는 문화의 산지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되고, 또 팟캐스트에서 샴 생커가 주장하듯 중국, 인도, 유럽 그 어느 곳과 비교를 해도 IT 테크만큼은 절대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냉전 이후로부터 제조업을 내어주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가져가는 이런 테크트리를 타오던 미국에서 아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조업 혁신에 다시 불씨를 지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수직 통합, 즉 배터리 생산에서부터 리튬 정제소까지 가져가며 중국과 비교할 만한 압도적인 생산 비용 절감과 동시에 또 스페이스X를 보면 정말이지 경이로운 수준의 비용 절감을 실현해내고 있는 일론 머스크죠. 기존 페일로드 운송 비용이 키로당 5만 달러에 육박했던 것을 200달러로 줄여버린 스페이스X가 미국 제조 역량의 포텐셜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냉전 때 이룰 수 있었던 국방 기술 혁신, 그리고 독일과 일본이 제조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긴급성과 절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일론은 어떤 긴박함 때문에 이렇게 제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그건 바로 진심으로 화성에 빨리 인류를 보내야 한다는, 누가 들으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공상적인 사상으로 인해 오는 긴급성이라고 저는 해석됩니다. 자, 이렇게 제조 혁신의 스파크가 한창 튀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 또 재미난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일론의 스페이스X, 오픈 AI, 안주릴, 사로닉, 그리고 팔란티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펜타곤에 850빌리언어치 규모의 일부를 가져오려는 입찰을 진행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와 오픈AI는 이미 대부분 아실 테니 설명을 생략하고, 안주릴은 소프트웨어와 제조 역량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미사일, 드론, 잠수함까지 인하우스로 제조를 하는 기업. 또 사로닉은 텍사스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율수상함을 제작하는 제조테크 기업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그동안 미국이 갈고 닦아온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미국의 제조 역량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내려는 이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기 제조 혁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국방업체 럭히드 마틴과 레이티언으로부터 상당 부분 계약 규모를 따오는 것은 물론, 이건 미국이 국가적인 제조 혁신에 들어서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팔란티어는 기존 레이티언이 단독으로 맡고 있었던 육군 타이탄 계약, 그리고 DCGS-A 계약 또한 뺏어온 경험이 있죠. 결국 우리는 가상현실이 아닌 물리현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다 좋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탈 수 있는 하드웨어 엔드 프로덕트가 그 승부를 좌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추세로는 로보틱스가 그 다음 접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지금 소프트웨어와 제조가 합쳐진 소프트웨어 기반 제조업의 시작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에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모습은 제조 역량에서의 혁신을 기여할 수 있는 팔란티어의 일부 모습을 보신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